자, 오후 설교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진으로 보는 방사능의 참상이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맛배기 주간 스페셜. 이 주간 스페셜도 해야 되고, 이 후쿠시마도 하고, 경제도 해야 되고, 이 일본 쳐들어오는 전쟁 얘기도 해야 되고, 국가마옥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것은 왜 이렇게 많은데 시간은 없는 거야, 이렇게. 잠깐 테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정신병자가 어디 뛰어들어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130명 죽었습니다. 물론 자작극입니다. 물론 뉴월드의 자작극이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자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이제 테러와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라는 지금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한국 정부도 역시 우리나라 테러 안전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각국 정부가 각 나라의 시민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억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걸 법안으로 지금 상정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리칩으로 연결될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베리칩을 각 나라 정부 국민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어떤 일련의 움직임이 그 수면 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경제 붕괴가 가깝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질 겁니다. 곳곳에서. 그거와 맞물려서 경제 붕괴도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런 움직임들이 뉴월드 오더가 국민들을, 전 모든 국민들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몰아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러가 그것을 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꼭 두시고, 왜냐하면 각국 정부가 그 나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베리칩 말고 뭐가 있어요? 어떻게 통제할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이 조금 있는 사람들 통제가 안 되는데, 어디를 튈지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다채롭고 다재다능하잖아요.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거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통제한단 말이에요? 답은 베리칩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테러를 기점으로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미친 사람들 속에 둘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뭔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몰아갈 거면서 거기에 정점을 베리칩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각국에서 일고 있다는 것 잠깐 언급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주간 스페셜 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가 아니니까요. 후쿠시마 사진으로 보는 방사능의 참상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방사능, 제가 지금 실제 책을 지금 다 찍은 건데요. 보면서 여러분 방사능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 핵 방사선, 다시 말해서 이 방사능 폭발이 나오면요. 거기서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몇 개게요? 제가 수백여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천여 종입니다. 천여 종.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여 종. 세슘만 아시죠, 여러분은? 요드만 아시죠? 아니요. 천여 종. 천여 종. 엄청납니다. 그 중에 주요 방사능이 세슘 137, 요드 131,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239입니다. 그게 주요 방사능이에요. 천여 가지 중에. 이것들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세슘 137이요. 이게 체르노빌 당시 죽음의 재라고 불렸답니다. 죽음의 재. 반감기가 30년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터졌죠. 5년 지났죠. 앞으로 25년 동안 안 없어집니다. 25년 동안 이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25년을 버텨야 되는데 글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게 칼륨과 굉장히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이걸 칼륨으로 알고 그냥 흡수해버린답니다. 세슘이 몸에 들어오면 야, 쟤 칼륨이다. 얼른 먹어야지. 그래서 그냥 확 흡수를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로 불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종 암, 유전병을 일으킵니다. 자, 요드 131입니다.
반감기가 8일밖에 안 됩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요오드 131에 내가 딱 걸렸어. 노출됐어. 그것을 알고는 바로 이 요오드와 칼륨이라는 것을 먹어야지 중화된답니다. 여러분, 요오드 131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걷다가 만약에 일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걷다가, 우리 장로님 일본에 갔다 계셨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이상해. 요오드 131 들어왔네? 가만히 있어봐. 요오드와 칼륨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거고. 바로 안 먹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갑상선암을 일으킨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죠. 그 후쿠시마 그쪽의 아이들이 평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갑상선암을 일으킨다고 했죠. 이거 들어갔습니다. 요오드 131.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 때도요. 4, 5년 후에 갑상선암이 발병한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다. 4, 5년 후에. 이제 갈수록 후쿠시마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팩트입니다. 스트론튬 90은요, 반감기가 50년입니다. 이건 역시 칼슘으로 오인해가지고요, 뼈와 치아에 이렇게 축적된답니다. 뼈와 치아에. 그리고 한번 축적되면 배출 안 된답니다. 뼈에 축적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된답니다. 골수암, 백혈병 일으킵니다. 골수암, 백혈병. 마지막 플루토늄 이상군데요. 반감기 24,000년이랍니다. 24,000년.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체 상태에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100만 분의 1g만 흡입해도 바로 폐암에 걸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강의를 했죠? 핵폐기물에 쩔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핵폐기물을 일본 각 지자체에 보내서 거기서 매각하고 소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으신 분 계시죠? 그 소각에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이거는 기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플루토늄 239가. 한번 핵 폐기물, 핵 방사성이 나오면 천여 종의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 중에 플루토늄 239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확률도 있고 없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게 각 지자체에 퍼져가지고 거기서 소각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플루토늄 239가 나온다면 그리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100만 분의 1g, 100만 분의 1g입니다. 그것만 흡입해도 바로 폐암에 걸려버립니다. 지금 일본은요,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일본이 또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경제와 같이 연동해서 설교를 또 한번 할 거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 할 시간이 엄청 긴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본은요, 아시겠지만 노인들, 노령화가 굉장히 많아요. 노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반면에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근데 현재 일본 노인분들 93%가 공적연금에 의지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93%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GDP 대비 230%입니다. 이미 빚이. 일본에서 제가 일단 예전에 아베노믹스 설교하면서 한번 강의했었을 겁니다. 일본 경제는요, 빚을 내가지고요, 빚 갚는 데만 재정의 3분의 1을 쓰고 있어요. 빚 갚는 데만. 근데 갈수록 일본은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계속 줄고. 젊은이들이 돈을 내고 세금을 내가지고 그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됩니다, 일본은. 근데 노인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곧 있으면 노인에서 단가이 세대라고 하죠.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그 단가이 세대가 은퇴합니다. 그들이 다 이제 공적연금에 의지해야 됩니다. 단가이 세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젊은이들이 내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일본은 GDP의 230%의 빚을 짊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인은 부양을 해야 돼요. 공적연금 93%가, 노인 인구의 93%가 공적연금에 의지해서 생활을 한다니까요. 일본에서. 국채 낼 수 없고,
젊은이들이 세금 낼 수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후쿠시마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5년 지나니까 발병률이 지속할 것 같고 답은요. 다른 나라 침략밖에 없어요. 일본. 답은 그밖에 없어요. 경제랑 후쿠시마를 합쳐서 보면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개호보험, 일본의 개호보험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공적연구를 받는 세대들, 뭐 단독 세대들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낱낱이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게요. 일본은 지금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 외에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다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진짜 시간이 없네.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이거. 10분 지났구나. 다시 방사능에 대한 기초 상식 잠깐 정리하고 이제 본론 넘어갈게요. 인공 방사성은 천여 종의 방사능이 나온다. 그 중에 세슘 237, 요오드 131,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239가 있는데 이게 각 분야별 방사성량 민감도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런 게 목에 가면 이제 갑상선 암이 되는 거고요. 어디가 제일 민감하냐? 생식샘. 그러니까 이걸 뭐죠? 이걸 생식기암? 자궁암?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예. 남자 같은 경우는 고환암. 이게 제일 민감합니다. 생명과 연결된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폐도 좀 민감하고요. 예, 뭐 다양합니다. 식도암, 골수에 붙이면 골수암, 폐에 가면 폐암, 간에 가면 간암, 위에 가면 위암, 대장에 가면 대장암, 방광에 가면 방광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 위험하지 않은 게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이 방사능이 직접적으로 동물과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시고 좀 혐오스러운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힘든 그런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사진도 있는데 실체를 직시하십시오. 이게 근자에 있을 일본의 이야기 그리고 일본에서 넘어온 뭔가를 먹으면 지금 후쿠시마 벼농사 짓거든요. 아세요? 후쿠시마에서 벼농사를 져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어요. 말이 미친 거예요, 이게. 인류 말살 정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 말살 정책이. 나중에 제가 몬산토 특집도 한번 해드릴게요, 몬산토. 여러분이 먹고 있는 쌀 있죠? 한국 쌀. 그 종자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몬산토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쌀이 아니에요. 거기 GMO 조작이 여러분이 먹는 한국 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몬산토가 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몬산토 특집도 한번 해드릴게요. 할 거 많다. 갈 거 많어. 나는 컨텐츠가 진짜 무궁무진해요. 진짜. 진짜 무궁무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공부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사능이 주는 폐 한번 봅시다. 이 책인데요.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책인데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는 개입니다. 개가 울고 있습니다. 개가 울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까면서 보이나요? 이 돼지 축사인데요. 그대로 다 버려진 후에 돼지들이 좀 죽은 겁니다. 보이나요?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찍어가지고 이게 더 자세합니다. 집단 몰살 된 겁니다. 보이시죠? 집단 몰살 된 겁니다. 말의 눈물.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이 웁니다. 동물들이 울어요. 개도 울고 고양이도 울고요. 웃으면 웃고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단지 말만 못할 뿐이죠. 우리도 동물과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울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곧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죽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죽은 말을 너 왜 죽었니? 왜 누워있니? 어서 일어나 라고 말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애처로운 눈빛이 보여집니까? 소도 울부짖습니다. 소도.
소가 일어설 수가 없대요. 방사능에 걸려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대요, 소가. 그래서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도요,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도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이대로 죽는 겁니다. 이대로 죽는 겁니다. 굶어서.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소들이 있고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주저앉아가지고. 소의 곳곳에 반점들이 생기고 있고 털이 빠지고 있고. 이게 지금 실체입니다. 실체. 이 개는요. 묶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묶여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갔더니 묶여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더랍니다. 혀를 빼면. 덮어준 겁니다. 고양이도 이렇게 길거리 곳곳에 죽어있고요. 소가 물속에 빠져서 그대로 죽은 겁니다. 아까 그 구덩이에 빠져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돼지 축사고, 저게 안 보이네. 저걸로, 돼지 축사, 예. 이게 살처분 당한 거랍니다. 살처분. 일본 정부에서 살처분해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방목하던 소인 것 같아요. 곳곳에 죽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곳곳에.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곳곳에 널브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동물만 이러냐? 생선 암 걸린 거 보십시오. 치아. 여러분 이거 암 걸린 것만 싹 제거하고 여러분 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토막 연습하니까. 어떤 비양심적인 업자가 그렇게 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선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피할 수 없겠지만 생선 잘랐을 때 곳곳에 암덩이들입니다. 곳곳에 암덩이들입니다. 참고로 김익준 교수는 절대로 고등어하고 명태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뉴스를 예전에 그 마지막에 침할 때 뉴스를 한번 올려드렸죠. 한국에 들어오는 명태의 98%가 일본산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명태는 먹지 마십시오. 명태가 뭡니까? 황태, 동태, 코다리 다 명태입니다. 그걸 얼리면 동태가 되고요. 말리면 황태가 되고요.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코다리가 되고요. 황태 해장국 드시지 마세요. 생선 모습입니다. 밤에 이렇게 지금 생선들이 찌들어 있고요. 이게 지금 북태평양에서 잡힌 고기들 모습입니다. 북태평양. 암이죠. 네, 암입니다. 물고기의 암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 우리 기자 누굽니까? 우리 김윤경 기자님, 해외 특파원님, 그분이 번역해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엔드타임즈 참 소중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유지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물론 힘겹긴 하지만 참 소중합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어느 매체에서 이런 걸 실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한 달 기도는 해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살려려면 해야 될까요?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보세요, 이게 실체라니까요. 지금 북태평양에서 잡히는 고기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실제 모습이에요. 상어 입에 부스럼 난 거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먹이사슬이 있어요.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 폐수가 흐르면 그 밑에 있는 바닥에 깔리면서 거기를 조금 더 뭐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먹어요. 그 안에 작은 애들이. 그걸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먹어요. 좀 더 큰 고기가. 그 좀 더 큰 고기를 더 큰 고기가 먹는다고요. 이걸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방사능은 체내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큰 고기일수록 좀 더 많은 방사능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 그 고기를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제일 처음 물에서 흘리는 방사능보다 훨씬 많은 방사능을 우리 몸에 축적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니까. 물고기뿐만 아니에요. 수달이거든요, 수달. 수달도 피를 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이거 참치예요. 참치. 북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라고. 여러분, 오뚜기 참치 이런 거 있죠? 연어는 회기성 어류예요. 회기성. 굉장히 멀리 갔다 돌아와요. 연어, 참치는 되도록 드시면 안 돼요. 되도록 드시면 안 돼요. 정말 먹을 거 없다니까요.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이거 싫으면 그냥 알아서 드세요. 참치 캔 따다가 막 드세요. 어디서 잡은 줄 알고, 그거를. 오뚜기가 어디서 잡은 줄 알고, 그거를. 어디서 잡은 줄 알고. 만약에 이런 애 잡아가지고 뜯은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자신할 수 있어요? 새우도 이래요. 새우도 이래요. 지금 북태평양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대다수가 이런다. 대다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상당수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세요. 오셔가지고 엔드타임즈에 있거든요. 후쿠시마라고 치면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그 내용들에 대한 이 사진과 이 주석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게 외국 기자가 쓴 건데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김윤경 기자님이. 소중한 자료예요.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자료예요. 돈 주고. 이게 북극곰인데요. 털이 빠지고 있어요. 북극곰이 털이 빠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동물, 생선, 그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야, 동물이니까 그렇잖아. 생선이니까 그렇잖아.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눈을 감을 사람은 감으셔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 후쿠시마는 아니에요. 체르노빌 때 사건입니다. 기형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태어났습니다. 얼굴이 두 개예요. 눈이 두 개예요. 합성 아니에요. 실제 체르노빌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아이 보세요. 실제 모습이에요. 방사능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전병 일으킨다고. 각종 암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4, 5년 후에 발생한 모습들이에요. 4, 5년 후부터 그 안에 생장한 모습이에요. 성장하면서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거라고요. 이제. 그리고 아베가 결론적으로 터뜨릴 거라고요. 지금 막고 있잖아요. 우리 일본에서 계시던 장로님도 계시지만 일본 사람들은 모른대요. 왜? 보도를 안 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좋은 진기한 증언을 해주셨는데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 방사능 검사한 사람들이 와서 측정하는 것을 뉴스에서 방영을 했대요. 근데 결과는 싹 들어갔대요. 측정하는 것만 보여줬는데 그 결과는 방송을 안 했대요. 뭐가 더 중요해요?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본 언론이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아베가 그걸 감추고 있는데요. 아베가 터뜨릴 거예요.
터트릴 거라. 왜? 터트려서요, 신망을 얻어야죠. 야, 우리나라 살 수가 없다. 다른 나라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터트릴 거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아예 뇌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뉴시스에서 보도한 거예요. 체르노빌 사건. 뉴시스에서, 민영통신사에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방사능이. 엄청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변해요,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너무나 불쌍해요. 뭔 죄가 있어요, 내가. 리월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유엔에서 인구 감축을 위해서 지금 전략 중에 하나가 기형아를 없애자예요. 아세요? 제가 회복교육 카페 여러분 자주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제가 직접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 시간 들여서 선별해서 여러분 제공하는 거예요. 우스운 내용 거의 없어요, 여러분. 회복 카페에. 10년 이상의 전문 기자가 선별한 내용들이에요. 장난치 좀 하자면. 기자의 눈으로 다 선별한 거라고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요. 유엔이 인구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형아를 죽이자거든요. 후쿠시마로 엄청나게 많은 기형아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들 다 싹 죽이자는 거예요. 예, 실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손이 6개가 되고요. 아이들 팔다리 없고요. 이게 태어나요. 방사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사진으로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방사능 위험하다, 뭐. 에이, 위험하면 그까짓 거 뭐. 에이, 그냥 걸려버리지. 이게 그냥 걸려버리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김준사, 너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걸리면 이래버려요. 어른도 걸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체르노빌 때 소방관인데요. 실제 모습이에요. 체르노빌 당시. 후쿠시마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피폭량을 쐈거든요. 살가죽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방사능 쐬이고 24시간 안에 죽어버렸어요. 24시간 안에. 살가죽이 다 타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방사능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combined disasters. combined가 복합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disaster, 재앙들. 복합적인 대항들을 얘네가 기획했다는 겁니다. 리월더가. 여기 보면 3월 11일 있어요. 보이세요? 3월 11일? 여러분 3월 11일 후쿠시마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파괴는요. 여러분 계획된 거예요. 3월 11일 대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프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진을 일으키는 무기가 있어요. 그 하프의 변환기가 엄청나게 증폭했었다는 거 아세요? 인공지진이었어요. 인공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인공지진이었고요. 그 증거들이 회복교육 카페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음모론 아니에요. 음모론 아니에요. 후쿠시마 사고 제가 여러 번째나 말씀드렸죠. 후쿠시마 사고가 이미 전문가들이요.
일정 이상의 11m 이상의 파도가 치면 이게 원전이 침수돼가지고 폭발이 날 수 있다라는 그 경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됐었대요. 끊이지 않고. 그걸 도쿄전력이 이거는 개자가 들어가야 돼요. 개무시했대요. 개무시. 도쿄전력. 그거 실제 일본 그 원전을 만든 사람이 유튜브에서 증언한 내용이잖아요. 독일 국영 TV에서 나왔었잖아요. 보셨죠? 예. 자기가 계속해서 그거를 안 된다. 여기 세우면 안 된다. 좀 더 높이 지어야 된다. 지금 균열이 가고 있다. 지금 이 지진이나 쓰나미가 들어닥치면 이게 너무 위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했는데 도쿄전력 말 셧다운 하우스로 했답니다. 입 딱 치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후쿠시마 얘기 지어진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얘네는 이 뉴월드 오더의 인류 말살 정책은요, 이 복합적인 재앙을 일으키는 이 재앙은요, 적어도 30년 전부터 계획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이게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웃고 말아요, 웃고 말아요. 웃고 말아요. 지금 각종 테러입니다. 각종 테러가 있고요. 이 후쿠시마도 거기 있고요. 온갖 종류의 모든 재앙들, 뭐 여기는 엘니뇨도 있을 것이고, 경제 붕괴도 있을 것이고, 폭동도 있을 것이고, 화산 폭발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재앙들이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날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핵심 중에 하나가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은요, 오래전부터 이 복합적인 재앙을 준비를 했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인류의 상당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2011년 3월 11일 날 본격적으로 터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2015년 9월 30일 날 유엔의 2030 아젠다 발표를 통해서 아주 구체화됐고, 2030 아젠다의 실체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회복교 카페에 와서 꼭 들으세요. 유튜브에. 거기에 이 유엔을 통한 세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RFID 칩을 삽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2030 아젠다에. 정말 거듭 반복하지만 이거를 듣고 이 음모론이네 이런 이 미친 얼마든지 욕하세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의 그 무지가 톡톡하게 드러날 날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는 걸 저는 100% 확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모론자라고 욕하셔도 돼요. 저는 팩트 아닌 걸 갖고 여러분 말씀한 적이 없으니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음모론자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당신의 무지가 많이 드러날 겁니다. 2030 뉴월드의 아젠다는 회복교회 창간호에 있어요. 회복교회 창간호에. 엔드타임즈 창간호에 일면에 실어놓은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사람들에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일반인들. 크리스찬들은 저걸 보면서 우습게 막 치부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저 내용을요, 서로 돌려보면서, 야, 그럼 어떡하지? 야, 이거 세계정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안쓰러워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참 안쓰러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본 영원한 건 때문에 그래요. 답은 거기 있어요. 일반인들은 한 번 본 영원한 건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하려는 액션들을 취하고 이러는 건데, 우리는 야, 나 구원 끝나버렸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세계정부 어쩌라고. 어쩌긴 뭐 어쩌래.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지. 죽어보면 알겠죠. 죽어서 지옥 가보면 알겠죠. 거짓말이었네. 한 번 건 영원한 건 거짓말이었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기 담임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욕짓거리를 하겠지.
좀 불쌍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은요,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희망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는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핵 폐기물에 쩔은 후쿠시마 대한민국 그때 설교했었죠? 지금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일본 정부가 일본 원전을 다 해결했다. 혹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 제염 작업. 또 하나, 동토처수벽 2개밖에 없어요. 동토처수벽 아시죠? 땅을 모두 올릴 수 없어요. 수천 킬로를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파고들어서 다른 데로 가요. 루트로. 해결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계속해서 태평양을 계속해서 오염시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수백 톤이. 그리고 또 하나, 제염 작업. 말씀드렸죠? 제염이 뭐예요? 흙만 긁어내는 거예요. 산에 있는 거는 손도 못 대요, 산은, 제염을. 그래서 아무리 흙을 긁어내도 비가 오면 그 빗물을 타고 방사능이 다시 그 땅을 오염시켜요. 그때마다 제염할 거예요? 후쿠시마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은 어쨌든 3일 만에 덮었습니다. 밝혀지고 나서, 물론 정확하게 3일 만에 덮은 건 아닙니다. 이 소련 정부가 숨겼습니다. 방사능 오염된 것을, 터진 것을 숨겼습니다. 얼마 정도를 숨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숨겼습니다. 근데 이게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각되자마자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은 시간의 오염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도 후쿠시마만큼은 아니다. 후쿠시마는 몇 년이잖아요, 몇 년. 지금도. 근데 체르노빌은 그렇게 어쨌든 단시간 안에 덮었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단시간에 덮었어도. 단시간에 덮었어도. 아십니까? 근데 후쿠시마는 지금 몇 년 동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뭘 희망을 논할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과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바로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방사능은 똑같은 방사능입니다.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방사능이 준 위험들, 그 결정체들은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끔찍한 사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이 다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수백만 명,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국가가 망하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아베는 그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누군가를 쳐들어갈 것이고, 그 누군가를 쳐들어가는 전진기지는 당연히 한국일 수밖에 없다. 뭐냐?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해도 일본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교두보는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을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대륙으로 뻗으려면 우리나라를 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팩트입니다, 팩트.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친일파가 좀 드글드글 득세를 하고 있는, 모든 정권의 친일파, 주요직의 친일파가 다 들어차고 있는데, 어서옵쇼! 어서옵쇼! 이러고 있는데. 아베 보고, 어서옵쇼! 그러고 있는데. 입구에서 박지성을 찾아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뉴월드 오더 인류 감축은 이미 시작됐고요. 이게 인류 감축입니다. 이 컴바인드 디제스터가요, 인류 감축인 겁니다. 모든 복합적인 재앙을 한꺼번에 모여서 걔네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건데, 이런 끔찍한 날이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날이 지금 다가오는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데 여전히 돈에 취해서, 여전히 학벌에 취해서, 여전히 유학이 어떻고, 여전히 내 꿈이 어떻고, 내 비전이 어떻고, 여전히 삼성전자가 어떻고, 서울대학이 어떻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 그렇게 생각 안 들나요? 그래, 좋아.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어젠가 그제 수능 봤죠? 서울대 들어가서 4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수석 졸업했어요. 삼성전자 갔다 이거. 그 다음날 건하게 서울대 수석 졸업해가지고 삼성전자 특채로 딱 들어가는 게 발표가 딱 났어요. 부모님들이 야 우리 아들 잘했어 참치 파티하자. 일본산 스시집을 가가지고 참치를 막 돗대로 떼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삼성전자를 들어가려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아침에 옷을 딱 갈아입는데요. 몸이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을 갔어요. 암이신데. 어쩔 거야.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이? 그렇게 성공주의 방식으로 살아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돈 하면서 막 그득하게 근본을 쌓아놓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여러분이 야 김전사 지금 돈 갈취하려고 하는 거 봐. 이 성도들이 고아원에 헌금하세요. 고아원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헌금하세요. 회복교회 갖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진짜 소망이 없다. 그럼 김전사 어떻게 할까?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할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오직 하나의 진짜 소망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제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팩트거든요. 많이 강조한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 저기도 둘러보고 막 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래도요. 이제는 이 하늘 소망 외에는 어서 빨리 올라가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어서 빨리 올라가자. 이거 외에는 진짜 실질적인 희망이 없더라고요. 호프가 없더라고요. 아니든가요? 여러분 아직 세상이 살만한가요? 저는 왜 이렇게 세상이 살만하지가 않죠? 왜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즉 내가 또 너를 지켜 너를 피해 환난을 면케해 주리니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환난이 복합적인 디제스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영혼을 찢어 발기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기 이전에 이런 근심, 이런 온갖 더러운 질병들, 이런 온갖 더러운 뉴월드의 수작과 협작과 거짓말들 이런 것을 모두 그 근처에도 영향이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께서 친히 끌어올려 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때 성도들은 오직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에 저와 여러분이 올인해야 돼요. 올인. 올인하면 답은 뭐예요? 답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 묵상, 용서하는 삶, 가족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밖에 없어. 이거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이거 이상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아베가 미칠지 몰라요. 언제 아베가 핫가닥해서 자신의 본 정체를 드러낼지 몰라요. 언제 후쿠시마의 생선이 여러분 식탁에 올라와서 여러분 일가족을 몰살시킬는지도 몰라요. 요즘 너무나 많이 원산지 속이잖아요. 국산이라고 속였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북태평양산이었어요. 어쩔 거예요? 쫓아갈 거예요? 원산지 속인 사람 쫓아갈 거예요?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진짜 음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환경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이게 팩트라는 걸 직시하십시오.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연출된 거 아닙니다. 과도한 공포심 조장? 그렇게 생각하려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십시오. 저는 증거로 말합니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로 말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기사를 써왔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을. 저는 지금 모든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팩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직시하시고 진짜 여러분이 살아야 될 마음 둘 곳, 정신을 둘 곳, 눈을 둘 곳이 어디인지를 새삼 오늘 심장에 각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주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프로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기도와 말씀에 투입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유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회복교회 성도님들, 저들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시고 오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저들의 가슴이 소용돌이치게 하옵소서. 1만 시간의 법칙을 기도와 말씀에 적용해서 어떻게든지 주님 눈에 띄려는, 주님 마음에 합하려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